이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기도에서 마찰음이 날 수도 있지만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좁아서 나는 그 마찰음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치료의 초점은 코로 잘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 코골이가 심할 때는 편도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양압기를 쓰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양압기를 쓰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양압기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직 코로 숨쉬기 바란다. 첫 번째 책은 비염 축농증에 대해서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시리즈로 나는 당신이 오직 코로 숨쉬기 바란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이번에는 책을 썼어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있어서도 오직 코로만 숨 쉬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가장 알리고 싶습니다. 코골이의 그 소리 발생 위치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쉴 때 코 고는 위치, 그러니까 이 위치하고 입을 벌리고 코를 골 때 마찰음이 나는 위치, 거기는 다르죠. 입 다물고 이 소리하고 입 벌리고 마찰 자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코골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거를 이름을 다르게 붙였어요. 코골이, 목골이. 근데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 목은 골아지지 않아요. 보실래요? 입을 다물면 목에서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코골이를 이 소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 부위를 넓히는 그런 수술을 하죠.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면 코골이가 나오고 입이 벌어지면 목골이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구분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입 다물고 코로만 숨 쉬자, 정말 코를 골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코골이가 여태까지 숨을 쉴 때 좁아진 길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마찰음, 그러니까 이 마찰음, 수동적인 마찰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피리 소리 나듯이 종이피리 불 때 종이 두 장 맞부딪혀서 푹 하면은 마찰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좁아진 길을 지나면서 마찰음이 나는 걸 코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30년 코치료를 하다 보니 수동적인 마찰음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호흡의 노력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제가 코치를 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그냥 입 다물고 코를 골 때도 그냥 이렇게 자면 되는데 왜 코 심하게 고는 사람들은 보면 엄청 힘들게 콧바람을 땡기는 노력을 하는데 엄청 용 쓰면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궁금했고 또 입을 벌리고 잘 때도 그냥 이러면 마찰음 안 나잖아요. 그런데 입 벌리고 코를 고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면서 목구멍을 엄청 좁혀서 일부러 힘들게, 갯다나 좁은데 더 좁히면서 힘들게 잠을 자는 것 같은 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돼서 이번 책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썼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코를 풀 때 코를 세게 풀기 위해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코를 굉장히 좁혀서 한쪽 코 막고 한쪽 코도 좁혀서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코가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비강 구석구석 베로누이의 효과가 걸려서 구석구석 있는 농을 다 빼내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바람 나오는 그 구멍을 되게 좁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밤에 잠을 잘 때도 이 코 비강과 부비동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입천장을 좁혀서 올려 붙이면서 콧바람을 세게 당기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게 코골이로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이 비강과 부비동의 기능은 그냥 호흡의 통로 정도가 아니라 대뇌의 과열 방지 장치, 이 기능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 코골이로 나타나는 거고, 입이 벌어지면 벌어진 줄 모르고 목구멍을 좁혀서 최대한 바람을 세게 이렇게 당기려는 노력이 수면 무호흡증까지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발견을 했어요. 이 발견은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마찰 부위를 넓히는 치료만 가지고는 코골이 수면무호흡 치료가 반의 반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코골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을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수면무호흡 치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밝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은 머리가 맑지 않은 모든 질환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일단 두통, 눈피로, 귀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해당이 되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사람들이 제일 호소를 많이 하는 증상은 피로뿐만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협심증이 생기고 어느 날 헉 하고 뭐 심장이 툭툭툭 하면서 깨면 심장이 엄청 많이 과로한 상태에서 나빠진 상태라는 것을 이제 그제서야 그냥 처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보면 이 협심증, 심근경색 심해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많이 하고 오신 분들도 그게 자기가 코로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아서 생겼다는 사실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심장병, 고혈압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하고 가장 밀접하게 심각하게 느끼는 증상인데, 그 외에 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증상은 위로 말로도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오직 당신이 코로 숨쉬기 바란다에서 코의 기능으로 나타났던 모든 코 연관 질환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도 당연히 연관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책을 꼭 보셔야 되냐면, 일단 자기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심각하다 느끼시는 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양압기 처방 많이 받잖아요. 양압기 처방 받기 전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코골이 때문에 수술을 염려하시는 분, 수술을 할까 말까 선택에 걱정이 되시는 분, 이 책 꼭 읽으셔야 되고요. 또 비수술적인 그 코골이 치료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 꼭 읽으셔야 되고요. 또 코골이 수술 말고 구강장치라고 수면무호흡증 심하게 나타날 때 그걸 방지하는 구강내 장치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기 전에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